네, 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1,6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도 이어지고 있어 연휴 이후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605명 발생했고 일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그냥 다시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4차 유행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위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금은 이제 비접종자 중심으로 산밀의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데 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밀집할 때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건들을 사실 잘 맞추고 있는 지역은 사실 이제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지역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접종을 하셨고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실 이제 그 광역시나 아니면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이 있었던 그런 여름 연휴 기간 네. 때 보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40%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라서 이제 비수도권의 유행은 사실 지속력이 좀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유행이 돌아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보면 한 5일 정도 연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 사실 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 중요한 기회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거리 보면 한산하거든요. 어찌 네. 보면 강제 5일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수도권은 좀 유행이 통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네.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 자체가 민족 대이동이 있다 보니까 예. 결국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제 이동량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는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도권이 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비수도권에 가서 불길을 옮겨 붙이고 오게 되면 예. 비수도권에서 유행하는 가운데서 다시 수도권으로 넘어와서 이 전국적인 유행이 통제가 되기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이 유행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문제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는 게 참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뭐 터미널, 공항, 인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만남, 뭐 친지와의 만남 이런 것도 잦아지잖아요. 안전하게 추석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고심을 해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해서 이제 추석에 맞춤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여러 이동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 찾아뵙는 가족 내의 모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허용을 하는데 그 외에 무슨 성묘든지 개인 여행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고요. 예. 이런 가족 내 모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어르신들이 접종 완료한 경우에 방문을 해달라고 했고 네. 혹시라도 가시는 분이 접종 완료가 안 된 경우는 최소한 진단검사라도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족 내 모임을 할 때도 가능하면 적은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 모임을 하기를 이제 좀 권장하고 있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기를 좀 잘해달라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고 돌아올 때도 혹시라도 증상이 좀 있거나 뭔가 조금 위험한 곳에 지금 노출이 됐다 생각이 들 때는 그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검사를 하고 이제 들어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책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이번 연휴 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요. 요즘 날씨 참 선선합니다. 지금 잠깐 창문 열어서 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파 감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돌파 감염, 그러니까 접종 완료를 하고도 그러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2,700명 이상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왜 30대가 가장 많은 걸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동량이 많고 사람 간 접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 감염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중에서도 30대가 어찌 보면은 그런 가장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이동량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30대 위주로 지금 얀센 백신 접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돼서 굉장히
간편하긴 하지만 이외로 접종이 끝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돌파 감염자가 조금 생길 수밖에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 향후에 이제 추가 접종이 진행이 될 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얀센 백신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대가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도 하고 또 백신을 얀센을 접종을 받아서 부스터샷 접종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병상 가동률도 좀 짚어볼 텐데요. 예. 현재 전국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49.8%고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8.9%, 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4.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전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의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의료 인프라도 좀 많이 다르고 방역 당국의 역량도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형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많고 중증 환자가 많아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랑 한두 개 정도 큰 종합병원이 이제 그런 중증 환자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예.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그 중환자들을 멀리 이송하기도 어렵고 네. 자체 내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고 확진자 규모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단 확진자 규모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백신 접종 완료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지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각적인 가장 가까운 곳에 좀 여력이 있는 곳에서 좀 같이 좀 도와서 이런 환자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네. 걱정이 좀 많았던 추석 전에 1차 접종자가 70% 될 것인가, 다행히 70% 넘었습니다. 보니까 1차 접종 비율만 따지면 미국과 독일보다도 더 많이 맞은 건데요. 71%가 1차 접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해지니까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추가로 2차 접종까지도 완료돼야지 좀 안심이 될까요? 뭐 어느 정도가 안심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네. 맞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맞으시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보면 많은 경우 하루에 13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수급만 원활히 된다 그러면 사실 백신 접종률을 엄청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이 남아돌고 있는데 네.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의 수용성이 나름의 이유들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백신 접종 수용성이 떨어져서 확진자 접종 완료자가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2,000명씩 사망하고 그렇죠. 있고 확진자가 15만 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접종 강제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강제화되기 전에 일단 그런 규모의 대규모 유행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그러면 백신 접종에 좀 잘 동참해 주시는 게 이 유행을 빨리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용성이 낮아서 접종률도 낮고 이에 따라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00명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싱가포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었는데도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면 위드 코로나가 뭐 이제 가능할 거다,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싱가포르의 사례가 굉장히 이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 백신 접종 완료자가 80%가 넘는데 지금 싱가포르 인구가 5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0명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적은 인원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 완료자가 80%가 넘더라도 뭔가 미비한 점이 생기면 이 코로나19는 유행한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예.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싱가포르 인구가 570만 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자국민이 350만 명이고 영주권자가 5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17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외국인 노동자들 좀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방역에 사실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완화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편이고 지금 완화했다고 하지만 싱가포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보면 마스크 착용이든지 아니면 그런 외국인들 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무슨 어떤 허점들이 좀 생겼고 그런 허점을 코로나19는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각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의 적절한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 이제 그걸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돌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과거의 델타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는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이 방어력을 갖고 있으면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이 안 되니까 네. 유행이 통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한 70% 목표가 거기서 나왔는데 네. 지금 델타 변이는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5명이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4명이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접종이나 걸려가지고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자 80% 그런 때쯤이 사실 바이러스 요인으로는 충분히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사회적인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가 않았을 때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때가 되면 당연히 되겠지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등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만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백신 맞아도 괜찮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지금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지금 12세 이상에서 승인이 됐거나 이제 승인 예정이고요. 예. 지금 올해 말이 되게 되면 6세 이상과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6개월 이상에 대한 연구도 나오게 되면 아마 백신 접종 연령은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백신 접종 연령이 확대되는데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승인되고 있는 이 mRNA 백신이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것들이 접종 후 수일 내에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네. 이게 뭐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치료 없이도 완전 회복을 하지만 초기 진단이 늦어지거나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진행하지가 않는데 네. 예. 그럼 이런 좀 중증의 부작용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사실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만약에 소아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 자체야 사실 뭐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예. 지역사회 유행이 아마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은 비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걸려도 증상도 별로 없는데 네. 지역사회에서 계속 무증상 감염자를 퍼뜨리게 다니게 되면 그 단계적 방역이나 위드 코로나의 시기는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거나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아이들이 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잘 회복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아이들 지금 성장기 아이들이거든요. 그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을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그냥 회복했으니까 괜찮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급성 감염병들은 아이들도 안 걸리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앞서 미국의 FDA 자문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층에만 부스터샷을 권고를 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추가 접종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부 생백신을 제외하고는 한 번 접종했는데 평생 유지되는 백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결국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결국 효과가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추가 접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예외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시기와 대상이 언제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의 경우 기존의 백신을 접종 완료했을 때의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백신 접종을 기존의 백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그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변이에 대응한 부스터 백신을 새로 개발해서 나중에 접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예. 다만 그런 그 나이가 많거나 이런 고령의 분들, 면역 저하가 돼 있는 분들은 네. 애초에 그런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위험군들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부스터샷 접종이 지금 당장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맞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돼서 관련한 이야기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